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 혹은 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변명을 멈추는 용기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심판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부수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변명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렸던 제 세미나에서 만났던 마이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의실 맨 뒷줄에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변명할 이유가 차고 넘쳤죠.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이가 셋이나 있었으며 집은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이클은 수년 동안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나에겐 인맥이 없어, 이 말들은 마치 독처럼 그의 꿈과 잠재력, 그리고 미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모으는 동안 경쟁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당신이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동안 꿈은 그 자리에 머물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변명은 당신과 성공 사이의 벽돌을 한 장씩 더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합리화는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옭아매는 또 하나의 족쇄일 뿐입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1시간 30분을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547시간, 꼬박 23일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자신을 변호하는 데 허비하는 셈입니다. 23일이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분들에게 시간이 없다, 자본이 없다는 변명은 사치였을 겁니다. 오직 해야 한다는 절실함 뿐이었죠.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시간에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변명을 멈추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변명의 진짜 비용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놓쳐버린 기회들이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입니다. 당신이 왜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 될 이유를 나열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그것을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이 실패라는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못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평범함이라는 관에 스스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도, 자원도, 운도 아닙니다.
비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서도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태도입니다. 변명을 하면 시간과 기회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평범함을 받아들이도록 재설계됩니다. 스스로를 자신의 능력 이하에 만족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지면 포기해도 괜찮다고 잠재의식에 가르치는 셈이죠. 그 심리적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모든 변명은 당신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모든 합리화는 당신의 자존심을 갉아먹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도전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파괴적인 순환을 멈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 운명의 설계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원하는 곳의 그 격차는 바로 변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모든 꿈, 포기했던 모든 목표, 놓쳐버린 모든 기회는 모두 정당화와 설명이라는 두꺼운 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비해 평생 40%나 적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좋은 기회를 간과당하며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때 뒤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명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로 인해 어떤 기회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까? 어떤 관계가 손상되었습니까? 어떤 목표가 미완으로 남았습니까? 변명의 대가는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미뤄진 꿈, 낭비된 잠재력, 그리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삶, 결과, 미래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마이클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세미나가 끝난 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더 이상 합리화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새우잠을 자며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자신의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1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세계 대륙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기준, 그리고 변명으로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그의 의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명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명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스스로를 잡아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순수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바보처럼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계 챔피언 운동선수는 제게 이런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기 전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흥분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제 몸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안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안전을 유지하며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했던 원시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이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추운 아침에 따뜻한 이불과 같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은 기분 좋지만 그 이불 속에서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조건화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변명이 용납되는 환경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당신의 평범한 성과를 정당화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조건화가 당신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기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 또한 막대합니다. 지금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변명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친구들은 당신을 탁월함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함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기준을 높이거나 낮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그룹에서 당신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새로운 그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보다 희생을, 탁월함보다 변명을, 용기보다 안락함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너는 환경의 산물이야. 성공은 노력보다 운이야라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인간의 성취를 연구하며 만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적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낮은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99%도 98%도 아닌 완벽한 100%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비난도, 불평도, 정당화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책임을 지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힘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솟아나며 창의성이 깨어납니다. 변명에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출 때 해결책을 찾을 에너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은 외부 환경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주인의식은 초능력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승객에서 운전자로, 일이 일어나는 사람에서 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삶에 지쳐 자신의 상황이 결과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 100%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의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빛나며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증명된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심리학입니다. 변명하는 사고방식에서 주인의식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장애물을 보던 곳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찾던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만들던 곳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정신력과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변명을 파악하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여십시오. 지난 7일 동안 했던 모든 변명을 적어보십시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시장이 좋지 않아 등 솔직하게 모두 적으십시오. 이제 각 변명 옆에 그 변명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했다면 건강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시간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 변명들의 금전적 가치를 매겨 보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느끼십시오. 다음 단계는 책임감 설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변명하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적, 직업적, 공개적 책임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책임감은 당신의 아침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피곤하다거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정신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저는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거나 활기차거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상관없이 매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양치질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적 책임감은 당신의 성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를 고용하거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금전적 투자가 결부되면 변명은 갑자기 매우 비싸집니다. 뇌는 포기할 이유 대신 성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공개적 책임감은 사회적 압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사무실 벽에 써 붙이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변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고 일상의 과정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 습관은 성공을 위한 복리 이자와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일관된 행동이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정신력을 키우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역기를 든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전을 늘려갈 때 강해집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하려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운동하기 너무 피곤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20개를 해야 할 신호입니다. 변명하는 고통을 행동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만드십시오. 하루 동안 성공 유발 장치를 만드십시오.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신호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것은 침대에서 뛰쳐나갈 유발 장치입니다. 차에 타면 교육적인 콘텐츠를 들을 유발 장치입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 그것은 즉시 행동을 취할 유발 장치입니다. 지속적인 규율을 만드는 핵심은 동기부여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시스템, 구조, 그리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항상 훈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억만장자 기업가들도
항상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이 아닌 약속에 기반하여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감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공은 행동에 반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들은 더 긴 시간, 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강도, 집중, 그리고 전략적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40%만 사용하며 일합니다. 몸은 하지만 정신은 부재합니다. 영혼 없이 흉내만 낼 뿐 완전히 몰입하지 않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에서 백만장자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일하는 모든 시간을 최대 강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휴대폰 확인도, 잡담도, 건성으로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일할 땐 그냥 일했습니다. 이 남자는 경쟁자들보다 더 오래 일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강도, 더 깊은 집중, 그리고 더 위대한 목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무에서 500억 원 규모의 건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무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느라 계속 쉬는 대신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남들이 잡담하며 낭비할 때 배우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 저는 90분 동안 다음 주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잠재적인 장애물, 그리고 핵심 기회를 파악합니다. 이 90분의 투자는 주중에 낭비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파워아워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1시간의 방해 없는 집중 작업입니다. 휴대폰도, 이메일도,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장 큰 목표를 향한 순수한 집중된 노력뿐입니다. 한 번의 파워아워는 산만한 4시간의 작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하는 열쇠는 업무 지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적 지구력을 키우는 것처럼 당신은 점진적인 도전을 통해 업무 지구력을 키웁니다. 에너지 관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 무기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은 더 가질 수 있지만 에너지가 없다면 그 시간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의 하루 에너지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시간대별로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십시오. 언제가 최고조이고 언제가 최저점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업무를 최고 에너지 시간대에 배정하십시오. 낮은 에너지 시간대는 집중력이 덜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십시오. 생산성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분의 80법칙을 철저히 사용하십시오. 당신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활동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거나 이임하거나 자동화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해야 할 일 목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이 멈출 모든 것을 적으십시오. 주중에 TV 시청 중단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확인 중단하기, 당신의 목표와 맞지 않는 프로젝트에 예라고 말하기 중단하기, 시간 낭비 활동을 제거할 때마다 당신은 고부가 가치 작업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균적인 노력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변명의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기분이 좋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신의 기본 운영 절차로 삼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개인의 성취에 관한 복리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중력처럼 신뢰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입니다. 매일 단 1%씩만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질 것입니다. 365%가 아니라 37배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작은 개선이 이전의 것들 위에 쌓여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듭니다. 매일 추가로 한 통의 전화를 더 걸기로 결심한 한 영업관리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통.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지만 1년 동안 250통의 추가 전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화들은 28명의 신규 고객으로 이어졌고 3억 4,7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단 한 통의 추가 전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작고 일상적인 개선은 섹시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고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비범한 성취의 벽돌입니다. 성공은 마일이 아닌 인치 단위로 만들어지고 진전은 몇 달이 아닌 몇 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추진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성공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하고 결과를 볼 수 없는 초기 단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망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행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변명하고 믿음을 잃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챔피언들은 이 계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며 당신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정 곳곳에 성공 표지판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이정표들입니다. 큰 성공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하고 싶지 않을 때 행동한 것을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꾸준함을 유지한 것을 축하하십시오.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적응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떤 일관된 자극에도 적응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도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편안해지면 기준을 높일 때입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추진력에 관한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적이고 추진력은 기계적입니다. 당신은 기분과 상관없이 일관된 행동을 통해 추진력을 만듭니다. 당신의 일상 습관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한 투표와 같습니다. 변명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성공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뚫고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강인함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신뢰성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단 하나의 결정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기로 한 결정, 행동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 탁월함에 헌신하기로 한 결정.
이러한 단 하나의 결정들이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1년 후는 당신이 행동하든 변명하든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똑같은 일상, 더 많은 변명, 더 깊은 평범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잠재력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은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 즉 성공, 성취, 그리고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57세의 톰은 최근 해고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바로 그 순간 끝날 것이라고. 그는 휴대폰에서 모든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잘라냈으며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더 이상 기다림도 주저함도 없다. 24시간 안에 톰은 신계의 일자리에 지원했고 48시간 안에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부업을 시작했으며 일주일 안에 첫 유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의 컨설팅 사업은 이전 직장 연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톰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제가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내일이 아닌 오늘 당신이 하는 일에 의해 창조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변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당신의 미래와 같지 않으며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오늘 날짜를 적고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변명 제로와 최대의 행동을 약속한다. 이것이 당신의 경계선이며 진실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명이냐, 꿈이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편안함이냐, 성공이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랜 습관이냐, 새로운 삶이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1년 후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 미래는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는 당신의 변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전에 일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대가는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 대가보다 항상 저렴합니다. 규율의 고통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후회의 고통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말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변명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기회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모든 순간은 다른 누군가가 행동하고 앞서 나가며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성공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30일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날로 만드십시오. 변명도, 주저함도, 어중간한 조치도 없이 30일간의 전력 질주, 30일간의 끊임없는 집중, 30일간의 일관된 행동. 변명 없는 30일 동안 당신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특별하지도, 재능이 있지도, 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지금 바로 내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오늘 끝납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 순간 시작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변명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으로 이 약속을 하십시오. 나는 변명 제로를 약속한다. 나는 엄청난 행동을 약속한다. 나는 내 꿈과 목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한다. 지금부터 변명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결과만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힘을 되찾습니다. 1년 후 당신은 이 순간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놓친 기회, 또 다른 변명, 또 다른 지연을 보게 될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변명은 오늘 끝납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변명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 혹은 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변명을 멈추는 용기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심판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부수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변명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열렸던 제 세미나에서 만났던 마이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의실 맨 뒷줄에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변명할 이유가 차고 넘쳤죠.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이가 셋이나 있었으며 집은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이클은 수년 동안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나에겐 인맥이 없어, 이 말들은 마치 독처럼 그의 꿈과 잠재력, 그리고 미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모으는 동안 경쟁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당신이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동안 꿈은 그 자리에 머물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변명은 당신과 성공 사이의 벽돌을 한 장씩 더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합리화는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올가매는 또 하나의 족쇄일 뿐입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1시간 30분을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547시간,
꼬박 23일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자신을 변호하는데 허비하는 셈입니다. 23일이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분들에게 시간이 없다, 자본이 없다는 변명은 사치였을 겁니다. 오직 해야 한다는 절실함 뿐이었죠.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변명할 시간에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변명을 멈추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변명의 진짜 비용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놓쳐버린 기회들이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입니다. 당신이 왜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 될 이유를 나열하는 동안 경쟁자들은 그것을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명이 실패라는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못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평범함이라는 관에 스스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도, 자원도, 운도 아닙니다. 비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서도 변명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태도입니다. 변명을 하면 시간과 기회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평범함을 받아들이도록 재설계됩니다. 스스로를 자신의 능력 이하에 만족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지면 포기해도 괜찮다고 잠재의식에 가르치는 셈이죠. 그 심리적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모든 변명은 당신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모든 합리화는 당신의 자존심을 갉아먹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도전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파괴적인 순환을 멈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당신 운명의 설계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원하는 곳의 그 격차는 바로 변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모든 꿈, 포기했던 모든 목표, 놓쳐버린 모든 기회는 모두 정당화와 설명이라는 두꺼운 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비해 평생 40%나 적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좋은 기회를 간과당하며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때 뒤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명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로 인해 어떤 기회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까? 어떤 관계가 손상되었습니까? 어떤 목표가 미완으로 남았습니까? 변명의 대가는 돈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미뤄진 꿈, 낭비된 잠재력, 그리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삶, 결과, 미래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의 마이클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세미나가 끝난 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더 이상 합리화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새우잠을 자며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자신의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1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세계 대륙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기준, 그리고 변명으로 현실을 포장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그의 의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명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명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스스로를 잡아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순수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바보처럼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계 챔피언 운동선수는 제게 이런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기 전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흥분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제 몸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안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안전을 유지하며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했던 원시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이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추운 아침에 따뜻한 이불과 같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은 기분 좋지만 그 이불 속에서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조건화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변명이 용납되는 환경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당신의 평범한 성과를 정당화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조건화가 당신의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기준, 자신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 또한 막대합니다. 지금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변명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친구들은 당신을 탁월함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함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기준을 높이거나 낮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그룹에서 당신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새로운 그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보다 희생을, 탁월함보다 변명을, 용기보다 안락함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너는 환경의 산물이야. 성공은 노력보다 운이야라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인간의 성취를 연구하며 만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적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사회의 낮은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사고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99%도 98%도 아닌 완벽한 100%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비난도, 불평도, 정당화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책임을 지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힘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솟아나며 창의성이 깨어납니다. 변명에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출 때 해결책을 찾을 에너지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은 외부 환경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주인의식은 초능력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승객에서 운전자로, 일이 일어나는 사람에서 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삶에 지쳐 자신의 상황이 결과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 100%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의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빛나며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증명된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심리학입니다. 변명하는 사고방식에서 주인의식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장애물을 보던 곳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찾던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만들던 곳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정신력과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변명을 파악하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여십시오. 지난 7일 동안 했던 모든 변명을 적어보십시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시장이 좋지 않아 등 솔직하게 모두 적으십시오. 이제 각 변명 옆에 그 변명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했다면 건강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시간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 변명들의 금전적 가치를 매겨 보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느끼십시오. 다음 단계는 책임감 설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변명하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적, 직업적, 공개적 책임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책임감은 당신의 아침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피곤하다거나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정신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저는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하거나 활기차거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상관없이 매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양치질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적 책임감은 당신의 성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를 고용하거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금전적 투자가 결부되면 변명은 갑자기 매우 비싸집니다. 뇌는 포기할 이유 대신 성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공개적 책임감은 사회적 압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사무실 벽에 써 붙이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변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고 일상의 과정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 습관은 성공을 위한 복리 이자와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일관된 행동이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정신력을 키우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역기를 든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전을 늘려갈 때 강해집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하려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운동하기 너무 피곤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팔굽혀펴기 20개를 해야 할 신호입니다. 변명하는 고통을 행동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만드십시오. 하루 동안 성공 유발 장치를 만드십시오.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신호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것은 침대에서 뛰쳐나갈 유발 장치입니다. 차에 타면 교육적인 콘텐츠를 들을 유발 장치입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 그것은 즉시 행동을 취할 유발 장치입니다. 지속적인 규율을 만드는 핵심은 동기부여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기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시스템, 구조, 그리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항상 훈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억만장자 기업가들도 항상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이 아닌 약속에 기반하여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감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공은 행동에 반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들은 더 긴 시간, 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강도, 집중, 그리고 전략적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40%만 사용하며 일합니다. 몸은 하지만 정신은 부재합니다. 영혼 없이 흉내만 낼 뿐 완전히 몰입하지 않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에서 백만장자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에게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일하는 모든 시간을 최대 강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휴대폰 확인도, 잡담도, 건성으로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일할 땐 그냥 일했습니다. 이 남자는 경쟁자들보다 더 오래 일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강도, 더 깊은 집중, 그리고 더 위대한 목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무에서 500억 원 규모의 건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무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느라 계속 쉬는 대신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남들이 잡담하며 낭비할 때 배우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 저는 90분 동안 다음 주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잠재적인 장애물, 그리고 핵심 기회를 파악합니다. 이 90분의 투자는 주중에 낭비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파워아워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1시간의 방해 없는 집중 작업입니다. 휴대폰도, 이메일도,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장 큰 목표를 향한 순수한 집중된 노력뿐입니다. 한 번의 파워아워는 산만한 4시간의 작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유지하는 열쇠는 업무 지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적 지구력을 키우는 것처럼 당신은 점진적인 도전을 통해 업무 지구력을 키웁니다. 에너지 관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밀 무기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은 더 가질 수 있지만 에너지가 없다면 그 시간은 무용지물입니다.